안녕하세요. 칼기노트의 신성국 신부입니다. 오늘은 항공기 사고조사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우리 칼 882 사고조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카오는 I는 인터내셔널, C는 시빌, 그리고 A는 에비에이션, 그리고 O는 오르가니제이션. 이것을 줄임말로 유엔 산하 항공 전문 기구를 말합니다. 이 기구는 국제 항공 운송에 필요한 원칙과 기술 및 안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를 체계화시키는 기구입니다. 아이카오에서 제시하는 항공기 사고 조사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 사고 조사 기본 원칙에 따라서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 대처합니다. 오늘은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 진상규명하는 칼 858기 사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항공기 사고 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이카오 협정 부속서 NX 13을 기본적으로 근거로 합니다. 특히 NX 3장 1절에는 항공기 사고와 준사고 등 사고 조사 목적은 반복되는 사고의 예방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대한항공 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본부 고문이셨던 김성전 이분이 작년 국회에서 비행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제로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그 글에 제시되었던 사고 조사의 기본 원칙들을 기반으로 해서 칼 858기 이 사건의 의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비행기 사고는 블랙박스의 잔해를 통해서 반드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잔해는 찾을 수 없지만 폭파는 맞다. 사고가 난 항공기의 잔해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엔진에 이상이 있었다면 이상이 있었던 흔적이 남습니다. 만일에 폭발이 있었다면 폭발의 흔적이 또한 남게 됐죠. 폭발이 일어난 쪽은 외부로부터의 즉 휘어지는 현상과 파열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칼 858기 사건의 경우 사고 조사 과정에서 큰 의혹들을 갖게 만듭니다. 사고 원인을 말해주는 잔해를 하나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항공기 폭파 테러 사건으로 규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잔해를 전혀 찾지 못한 상황에서 항공기의 폭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기부에서 제시한 증거는 김현희의 자백뿐이었습니다. 또한 1990년 3월경 국내로 들어왔던 88 서울올림픽 로고가 박힌 항공기 잔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또 감정한 결과 폭약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현희의 자수서에 따르면 김현희는 폭발물을 자신의 좌석 위 선반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좌석 위치가 7B, 7C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상부의 잔해에서 폭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김현희가 올려두었다는 폭약으로 인한 폭발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858기 블랙박스를 찾지 못했다. 이 부분을 짚어보면은 항공기 사고 조사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핵심 부품은 블랙박스입니다. 항공기의 경우 특히 조종사와 부조종사 간의 음성 기록, 그리고 조종사와 관제소와의 교신 기록 장치가 블랙박스에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조사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예상되는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블랙박스는 사고 후에도 30일간 신호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중에서도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 한국에도 해양연구소가 보유한 블랙박스 탐지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종된 이 비행기를 수색하는 데 있어 이 장비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정원 진실이 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당시 안기부 수사단장이었던 정영근은 2003년 라디오 방송 거기에 출연해서 사고 해역의 수심이 3,000m이고 유속이 초속 300m에 달해서 블랙박스 수거가 어려웠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칼 858기 사고가 있기 2년 전에 이미 2,000m에
그 수심에서 인도항공 182기에 블랙박스를 해수한 사례가 있고 또 더 깊은 곳에서 성공한 사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수심이 수천 미터에 달하면 블랙박스 탐지와 해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마 정부가 칼88기 사고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제시된 사고 예상 지점의 수심을 확인해 본 결과 실제 수심은 4, 50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에도 해류의 속도가 초속 300m인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고 해역의 수심과 유속을 거짓으로 발표하면서까지 블랙박스를 수거하지 않은 이유가 저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 결국 수색 과정에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잔해와 블랙박스 그 어느 것도 하나 찾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에 대한 원인만 발표한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칼 88기 사고조사와 결과의 그 발표이기에 우리는 이 사건을 32년째 미해결된 사건으로 보고 지금도 진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칼기 노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